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더 많은 돈을 받으신 분도 있는데 1차 신청이 다 됐다고 하고요. 많이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김수희 변호사, 1차 네. 소비 쿠폰 받으셨죠? 네, 저도 받았습니다. 다 쓰셨어요? 아직 못 썼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신청자가 얼마나 된다고 하던가요? 1차 소비 쿠폰. 1차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었는데 약 97%가 받았다고 합니다. 3% 빼고 다 받으신 거군요. 네, 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뭐 미용실에 가서 비싼 머리를 한다거나 안경을 구입한다거나 그렇게 많이들 쓰셨다고 하는데 벌써 이제 2차 소비 쿠폰 지급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에 신청해서 10월 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고요. 이번에는 전체 다 받지는 못하십니다.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90%를 받으실 수 있는 쿠폰입니다. 예, 지급 금액은 10만 원. 1차 때는 이제 15만 원부터 지급됐으니까요. 사용 기간은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네, 제외되는 그러니까 상위 10%가 궁금해요. 내가 상위 10%의 소득자인지 아닌지 여기 계신 분들 다 프리랜서니까 상위 10%인지 아닌지 궁금할 텐데 일단 셀러리맨, 봉급 생활자는 기준이 건강보험료라고 하는데 얼마부터가 상위 10%입니까? 네, 사실 이번에 그 상위 10%를 정하는 기준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건강보험료를 이제 고려한다고는 했지만 나머지 이제 그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득이 좀 낮지만 재산이 또 많이 가지고 있을 수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거나 좋은 재산, 다른 현금성 재산이 많다거나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상생 코로나 지원금 받으신 적 있잖아요. 예. 그때의 기준이 지금 같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이외에도 재산세와 금융소득세들을 함께 반영해서 상위 10%를 정했었습니다. 예, 한 건강보험료로 한 27만 원 정도가 상위 10%라고 하는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내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1인 가구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부분이 고려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1인 가구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합산하면 건강보험료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해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함께 포함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10일 날 발표한다고 하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나는 해당 사항이 되는지 잘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성추인 부의장. 예. 그런가 하면 성추인 부의장은 15만 원 받은 거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어디서 썼습니까? 보통 밥집에서 쓰고 한 4-5 군데에서 조금씩 썼습니다. 예.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여기는 상생지원금 쓸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쓰면서 보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가게입니다라는 걸 많이 봤는데 안 된다는 지역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가게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원래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형 마트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매출 30억이 넘는 가게는 사용을 못 합니다. 자, 연매출 30억 따져보죠. 그러면 한 달 2억이 넘죠. 2억에서 3억까지 된다고 치고.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높은 건데. 하루에 1,000만 원이네요, 매출.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낄 때는 동네에 있는 그냥 작은 가게인 줄 알았는데 소비 쿠폰 사용 불가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매출 아우팅, 그러니까 정확히 매출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죠. 30억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알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네에 그냥 작은 가게인 줄 알았는데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네. 맨날 좀 어렵다 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었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 장사가 안 된다 하더니 여기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매출 근데 또 그 염려를 해야 되는 게 매출이라고 해서 이게 순이익은 또 아니잖아요. 매장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정말 박리담회를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기준으로서 그냥 30억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뿐이다. 근데 이 30억 기준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많거든요. 왜 30억으로 기준을 정했느냐라는 뭔가 명확하게 그냥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넘어서는 그 기준을 한 30억 정도로 대략 잡은 건데 정확히 이 지원법에 따르면은 뭔가 30억이라는 기준은 정확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정부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저는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그냥 운영을 한 것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희 변호사는 저렇게 30억 매출되는 곳에 가서 소비 쿠폰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쓰겠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왕이면 다른 데 가서 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우 노포인데 해장국집인데 30억이 넘고 매우 화려한 인테리어의 카페인데 30억이 안 돼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강제로 매출액이 공개되는 이런 웃지 못할 사연까지 공개가 됐군요.